시작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매부리원 여러분. 매경 이선희 기자입니다. 지금 집값이 꼭지인지 아니면 더 오를지, 그리고 지금도 집값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왜 더 오르는지, 이런 걸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궁금증을 갖고 있을 때 이현철 작가님을 알게 돼서 꼭 우리 매부리원님들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부리TV는 상승론자도 아니고요, 하락론자도 아닙니다. 다만 좋은 의견, 인사이트가 있는 전문가분들은 꼭 매부리원님들과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만약 시간이 없으시면요, 옆에 타임라인 보이시죠? 질문 순서대로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궁금한 질문만 골라서 보셔도 되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운동하시거나 설거지 하시면서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정말 현재 부동산 시장, 그리고 앞으로 있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인터뷰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매부리. 저는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그리고 부동산 폭등장이 온다의 저자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현철입니다. 사실 뭐 원인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원인을 대중심리의 과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수요 공급으로 본다면 사실 상승폭이 막 이렇게 역대 급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오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과열이 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제가 사실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 좀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적인 설명을 드리는 게 바로 사재기거든요. 사실 사재기와 지금의 심리 과열 현상이 좀 일정 정도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재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코로나가 일어날 때 마스크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면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마스크 같은 경우 수요와 공급 일정 정도 균형을 이루는 측면이 있었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생기니까 갑자기 마스크 수요가 급증을 한단 말이에요. 급증을 하면서 공급이 어느 정도 늘어나더라도 그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마스크 가격이 폭등을 해버리는 거죠.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돼버린 상황이 되잖아요. 사실 이제 다른 전문가들이 상승의 원인으로 꼽는 게 이제 공급 부족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공급 부족보다는 수요가 과열되었다, 이렇게 진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좀 다른 점은 뭐냐면 결과는 사실 같아요. 결과는 어쨌든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이 많더라도 공급 부족 상황이고,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더 줄거나 부족해서 나타나면 이것도 공급 부족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 과열됐던 수요가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갑자기 초과 공급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부동산이 상승하다가 갑자기 하락으로 전환되면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공급 과잉 상태가 됐다, 이런 상황이 되죠. 지금도 대구 같은 경우 이제 미분양이 좀 나오니까 바로 나오는 게 지금 공급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바로 미분양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원인이 중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집값 상승이 어느 정도 계속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올해 말 정도까지는 상승 기조가 유지될 걸로 봐집니다.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심리가 과열되면 이제 욕심이 많아지죠. 특히 여기서 집 가진 사람들이 욕심이 정말 과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집을 내놓는 호가를 과하게 올려버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실거래가가 10억이다. 10억이면
집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매도로 내놓는 매물들의 호가를 보면, 뭐 10억 5천, 11억, 이게 아니에요. 그냥 13억, 뭐 심지어는 15억. 그러니까 갭이 이제 확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때 무슨 상황이 생기냐. 매수자들이 사고는 싶은데 문제는 이 커진 갭 때문에 사는 거를 주저하게 돼요. 두렵잖아요. 사실 15억의 실거래가가 형성이 됐는데 갑자기 호가가 막 13억, 15억 이렇게 되면 갭이 3억을 더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3억을 더 주고 사야 되면 이게 내가 꼭대기 잡는 거 아닌가. 이런 심리가 굉장히 강한데 여기에 문제는 정책이 그동안에 이 쏟아져 나온 정책이 매수를 누르는 정책들이 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폭발적인 수요를 자꾸 정책으로 조금씩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 정책의 누적 효과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정책의 누적 효과로 인해서 매수자가 조금씩 줄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뭐 취득세 높아서 이제 취득세 사지 못하고, 다주택자들은 사실은 좀 비싼 것들은 서울 주요 지역이나 경기도 뭐 웬만한 지역들은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양도세 중과에다가 취득세 중과까지 맞으면 지금 사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이제 완전 저가 이런 것들을 사는데, 사실 완전 저가는 시장의 주도 그 물품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사실 이제 뭐 대장주라고 표현하는 이 반포나 대치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니면 경기도도 이제 주요 지역들, 얘네들이 이제 올라야 되는데, 얘네들을 살 사람은 사실은 지금 거의 무주택자 아니면 갈아타기 수요인 1주택자들 뿐인데, 이 사람들이 여력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사실 물리적인 돈을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올라가면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수요가 점점 조금씩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 가진 사람들의 과도한 욕심으로 호가 갭이 커지고 매수자들이 이걸 쫓아가서 살 수 없는 상황. 그게 이제 바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완전한 정책이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정책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파트별로. 굉장히 거래가 오랫동안 안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이게 그동안 이어져 왔던 가격 상승 현상을 좀 분위기를 절단시키는 효과가 생겨요. 사실은 이게 계속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차근차근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분위기가 이어져야 되거든요. 10억에 거래됐으면 11억, 그 다음에 12억, 13억 이렇게 꾸준하게 끊이지 않고 쭉 올라가야 이 분위기가 연결이 되는데, 갑자기 10억 딱 거래되고 멈춰버린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한참 있다가 우연히 또 15억에 거래될 수 있어요. 그럼 폭등이죠. 5억이나 올랐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거래가 여러 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한두 건.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그 다음 상황에서는 이제 거의 멈추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승은 제가 볼 때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 어느 정도 이어지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정체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기 때 나타나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두 가지, 일반 아파트와 이제 그 분양 시장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일반 아파트 시장에서는 먼저 정체기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분양 시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청약률이 점점 떨어지게 돼요. 서울도 사실은 경쟁률이 높긴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서울만 시장이 이렇게 따로 움직이진 않아요. 항상 서울 수도권이 같은 기간을 약간 달리하면서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변수는 뭐냐? 경기도예요. 경기도 외곽부터 이제 청약 경쟁률이 제로, 이제 1대2를 넘지 못하는 상황. 그럼 이게 이제 미분양이거든요.
이 미분양들이 외곽부터 나타나게 되고 외곽에서 나타나면 바로 안쪽으로 조금씩 전이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이제 집값이 안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분양을 사람들이 왜 받냐? 사실 집을 필요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집을 샀을 때 얘가 안 올라갈 것 같다. 이걸 뭘로 느끼냐면 청약 경쟁률로 느낀단 말이에요. 청약 경쟁률이 막 몇백 대 이럴 때는 경쟁률이 심하니까 얘는 피가 뭐 몇천, 많으면 몇억 이렇게 붙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경쟁률이 10대 1, 5대 1, 2대 1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뭐지? 피가 안 붙을 수도 있겠네. 그럼 이때 이제 당첨자들 중에 자리가 좀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계약을 포기하게 돼요. 안 올라갈 것 같잖아요. 내 거는 자리가 안 좋은데 로얄층이면 그나마 좀 기대를 할 수 있겠는데 자리가 안 좋은 데들은 이런 경쟁률이면 이제 가격이 안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안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아파트 현장에서 미분양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 다른 아파트에서도 분양을 또 할 거 아니에요. 다른 비슷한 현장에서. 그럼 여기도 그런 현상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럼 이게 누적이 되면 사실은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에서 30% 정도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이 그래프만 보고 이제 착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프만 보고 착각하면 사실 많이 올랐다가 20% 내지 30% 떨어졌다가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상향이니까 이때 사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 집을 이때 가지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못한 사람들의 심정, 이걸 절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꼭 팔아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이 좀 연끌을 해야 되잖아요. 대출도 많이 받고. 그럼 대출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제 대출 이자도 어느 정도 물어야 되고. 근데 지금 보면 대출이 아직까지는 저금리잖아요. 지금 보면 앞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럼 이때 연끌을 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자 부담이 해가 지나갈수록 높아지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집값이 올라가면 이걸 참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이자 좀 더 내는 것보다 집값 올라가는 게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쯤은 그래 지금은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참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게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이거 못 참아요. 이때부터 집안은 분란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막 부부 싸움이 너 때문에 집을 샀고 뭐 너는 안 그랬냐 막 이렇게 막 서로 탓하면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려요. 사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사고자 하는 사람은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전제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사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딱 시장을 가보잖아요. 매물이 많아요. 매물이 많고 부동산을 가서 얘기해보면 부동산은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싼 매물이 막 나오고 여기서 조금 기다리면 급매물도 막 나와요. 급매물이 나오면 더 다른 매물도 같이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호가가 하락해요. 그럼 이런 상황을 보면 굳이 내가 이걸 빨리 지금 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수자는 자꾸 사고자 하는 적극성을 완전히 그냥 결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굳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지켜보고 있으면 돼요. 계속 떨어지면 좀 더 떨어지겠네? 더 떨어지겠네? 그럼 굳이 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거를 이제 전세가를 고정시켜 놨을 때는 그런데 전세가가 나중에 하락기 때 떨어지게 됩니다. 전세 상품의 특성을 좀 알아야 돼요. 전세는 사실은 파생 상품이거든요. 매매가 있어야 그 전세라는 게 있는 거죠. 임대인이 있어야 전세가 있는 거잖아요. 뜬금없이 전세가 딱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상품의 특성상 매매가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상승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세가 올라가는 게 수요 공급이 어긋나서 그러는 것보다
매매가 상승에 기인해서 올라가는 게 훨씬 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유리라는 게 있어요. 그죠? 보통 50% 정도 되면 싸다 이거죠. 근데 40% 정도 되면 완전 싼 거죠. 그럼 자 보세요. 10억에 5억이면 50%죠. 20억에 50%면 10억입니다. 40%면 8억이죠. 8억 정도 되면 거래를 임차 계약을 쓰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5억에서 8억이 됐잖아요. 엄청 뛰는 겁니다. 매매가가 이제 떨어질 때는 이제 어떤 영향이 벌어지냐. 매매가가 떨어질 때는 사실 정세가를 막 떨어뜨리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안정적이 될 수는 있죠. 안정적인데 여기서 주요 변수가 있어요. 뭐냐면 전세가의 하락 요인이 있거든요. 이제 공급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 근데 제가 지금 많은 분들이 임대차 3법을 자꾸 공급을 어긋나게 해서 올리는 쪽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판단이에요. 임대차 3법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시장 구조가 어떻게 변했냐면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70% 정도가 눌러앉죠. 그리고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30% 정도인 거예요. 매물과 임차인이.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같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매칭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로 어긋나서 이사 가는 게 좀 수월하거든요. 근데 이 수가 줄어들면 이사 가고 옮기는 게 어려워져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전세가가 오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상황에. 그래서 이거를 폭등시키는 작용을 했던 거고, 어느 정도 집값이 안정되면 얘네들도 이제 그 부작용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적응을 한다라고 하죠. 적응을 하면서 이제 안정기가 오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뭐가 영향을 미치냐면 입주 물량. 입주 물량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임대차 3법이 적용되기 전에 1000세대와 1000가구가 1000명의 임차인이 있었다. 이때 500개의 입주 물량이 있었다. 그러면 약 50% 정도의 이제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300개의 매물로 줄었어요. 근데 500개의 입주 물량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향력이 훨씬 커지죠. 공급이 훨씬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락 요인이 강하게 되죠. 실제로 그래서 지금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이 입주 물량이 좀 그 대단지로 입주하는 데들 있잖아요. 주변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요즘 보면 분당 전세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은 안 떨어지고 있는데 분당이 왜 그러냐? 입주 물량, 대장지구 거기에 지금 입주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지금 그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주변 전세가가 막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3기 신도시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공급이 막 이제 늘어나고 있잖아요. 분양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입주하는 물량들이 전세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돼요. 그래서 매매가가 떨어질 때 같이 전세가도 어느 정도 하락하는데 임대차 3법 적용된 상황에서는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옛날보다는 전세가가 좀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의해서 더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다시 떨어지고 이제 수요와 공급으로 다시 전환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이어지지 않아요. 자, 이제 실질적인 정체기에 돌입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때부터는 어느 한쪽으로만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체기에 실제로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 어떤 무주택자가 정말 나는 이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 근데 나는 집 가격도 막 상관없어. 그냥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높은 호가에도 사겠죠. 그럼 여기는 폭등합니다. 근데 어떤 아파트는 이 아파트는 나는 매수하기 싫어. 매수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팔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나는 정말 급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호가를 내려야죠. 내려서 팔아야죠. 그럼 그때 팔리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체기 때는 이게 혼조 상황으로 나타나요. 어떤 거는 우연히 폭등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어떤 거는 하락하는 게 나타나요. 평균치를 내면 어느 정도 고른 분포. 근데 이게
거래가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연인 상황인 거죠.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분위기가 연결되는 상황이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정체기가 되면 이 분위기가 연결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가가 찍고 또 신고가 찍고 이런 상황은 안 나타나요.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죠. 전세가가 계속 오르는데 괜찮아요? 전세가도 이제 매매가가 멈추게 되면 전세가 오르는 현상도 이제 잦아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을 사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공부가 아직 덜 됐잖아요. 무주택자라는 건 공부가 거의 안 됐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집을 어떤 걸 사겠냐? 거의 소용일 거예요. 인기 좋은 거. 그러면 이 사람은 안 사는 것보다 더 이제 심한 압박 상황, 더 불안하고 앞으로의 미래는 더 암울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죠. 보다는 대형을 사는 게 좋은데 사실 대형이 어려운 게 전체 가격이 높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부담이 되니까 가능하면 정말 나는 죽어도 사야 되겠다. 그러면 조금 더 큰 쪽으로 가는 게 좋죠. 근데 웬만하면 우선 좀 기다리는 게. 기다리면은 나중에 반드시 이제 바닥권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때 사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런데 이때 지금 산 사람들은 갈아타기가 진짜 어렵다니까요. 그러면 다주택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주택자가 제일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리를 하고 싶어도 지금 정부가 양도세 중과로 확 때려놔서 지금 뭐 어떤 수익이 많다라 그러면 많을수록 팔기가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그 많은 수익의 거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못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조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게 다주택자들이에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수익이 적은 것부터 양도세가 좀 적게 나오는 것부터 하나씩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바뀌는 시점이 상승기에 있지 않아요. 하락이 되어야 정책이 바뀌는 거지. 왜요? 다음 정부가 만약에 국민의힘이 됐다라고 보세요. 그럼 국민의힘이 지금 양도세 규제를 다 풀어줄까요? 공약상을 막 풀어줄 것처럼. 풀어줄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되면 다르다는 얘기죠. 이미 오세훈 시장을 봐도 대충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님도 재건축, 재개발을 완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공약을 걸고 당선이 됐어요. 근데 지금 사실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은 거의 없잖아요. 오히려 규제만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심리 과열 상태에 있잖아요. 뭐 하나가 그 호재거리죠. 호재거리가 하나 터지면 이 호재거리가 원래는 이만한 건데 이만큼 부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양도세 중과를 풀어준다. 그러면 한번 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정책으로 시장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장을 제대로 파악을 먼저 해야 되고 주요 원인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죠. 그게 뭐냐? 이 심리 과열. 심리 과열된 상황을 멈추게 하려면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적극적으로 팔아야 되는 공급 물건이 안 팔리는 상황이 오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허니버터칩 겪어봤죠. 허니버터칩이 새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저게 궁금해가지고 막 서로 사려고 난리 나면서 마트에 가면 허니버터칩이 없어요. 그 온라인에서 사려고 해도 다 매진 상태니까 사실 저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샀습니다. 왜? 궁금하거든요. 자, 저 맛이 도대체 어떻길래 저렇게 날린 거야. 그러니까 수요자가 아닌 사람마저 수요로 만드는 게 바로 눈앞에서 이게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사고자 하는 거거든요. 눈앞에서 이게 안 팔리는 게
보이면 그다음부터 멈추게 됩니다. 실제로 허니버터칩이 언제부터 안 팔렸냐? 마트에 매대에 물건이 남아도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이제 굳이 막 애쓰게 막 정말 날새가면서 이걸 살 필요가 없잖아요. 가면 있으니까. 그러면 궁금했던 사람도 이제 한번 먹었으니까 뭐 그렇게 정말 이거를 날새가면서 줄 서가지고 살 과자는 아니구나. 이런 판단이 들 때부터 이제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집도 똑같아요. 지금은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막 사는데 그런 집이 파는 물건이 남아돌게 되면 이때부터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 기대나 아니면 불안감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무주택자들도 집을 안 사요. 안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아도는 물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이 남아도는 물건이 도대체 뭐냐? 일반 매물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매물은 계속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적극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상승장에서는 매도 물량이 나오긴 하지만 적극성이 거의 결여된 물건이에요. 수백 개가 매물이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데 이때 하나만 딱 거래되잖아요. 그럼 이 호가가 다 올라갑니다. 이게 팔려고 적극성이 있는 매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냥 간보는 매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계속 눈앞에서 봐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팔리고 있다라는 거를 일반 사람들은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반 매물이 막 쏟아져 나온다라고 해서 매수자들이 안 팔리는 물건이니까 가격이 안 올라가겠지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뭐가 그 물건을 대신하느냐? 바로 분양 물건이에요. 분양 물건이 왜 그 역할을 하느냐? 분양 물건은 지금 아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로또라고 얘기했잖아요. 사기만 하면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물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엄청난 경쟁률을 겪으면서 잘 팔려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안 팔리고 있다는 게 뭐예요? 비싸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분양하는 물건이 굉장히 이거는 안 팔면 안 되는 물건이잖아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 물건이죠. 적극성은 100%란 말이죠. 근데 이게 안 팔리는 상황이 오면 바로 시장을 침체시킬 수 있는 그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미분양인 겁니다. 미분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미분양이 어떻게 생기게 만들어야 되느냐. 미분양이 생기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은 사실은 양과 가격이거든요. 양과 가격이죠. 그럼 가장 효율적인 거는 많은 양과 높은 가격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안 사죠. 그게 지금 바로 대구에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가격이 높게 많이 분양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사는 거죠. 청약 경쟁률이 점점 낮아지고 미분양이 생기고 미분양이 한 현장에서 생기니까 여기저기 지금 다른 현장에서 막 생기고. 근데 사실은 정부가 약간 또 착각하고 있거나 또 경실련 그 이제 시민단체에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낮게 많이 분양하면 되지 않냐. 사실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니버터칩이 막 과열돼가지고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공장에서 이 물건을 가격을 낮게 막 분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실제로 사례로 있었던 게 한정판 레고를 했을 때 이 한정판 레고로 인해서 투기 현상이 벌어졌어요. 레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막 뜁니다. 막 뛰니까 레고 회사에서 뭘 했냐? 한정판을 해제하고 가격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공급 물량을 무한대로 부으니까 이 투기 현상이 완전히 근절됐거든요. 자, 이것처럼 이론상으로 우리 집을 낮은 가격에 무한대로 공급하면 시장은 완전히 다운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 이 집을 이런 레고나 허니버터칩처럼 동일시하는 동일한 상품으로 취급하는 거죠. 무한 공급할 수 있다. 아닙니다.
부동산은 무한 공급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한정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열기를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양가 상한제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을 빨리 잡으려고 노력한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서 분양가를 좀 높게 하고 분양 물량을 늘리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보면 낮은 가격에 무한대로 공급하면 실제로 이게 효과를 더 낼 수 있어요. 낮은 가격에 분양했는데 안 팔리니까, 안 팔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시장은 완전 급락하게 되죠. 완전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불가능한 상황을 자꾸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방법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의 괴리이죠. 이상이죠, 이거는. 낮은 가격으로 많이 분양해서 가격을 잡겠다. 이건 이상인 거고, 현실은 많은 물량으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열기만 더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안이 뭐냐?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금 우려되는 게 뭐냐면, 당분간은 좀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해도 팔려요. 왜냐하면 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팔리죠. 그걸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게 가격을 더 올리지 않냐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방법이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높은 가격으로 좀 분양을 해서 많이 분양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분양하게 되면 이게 조금 시기가 빨리 오는 거죠. 네.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이 행하는 행동은 사실 외면이거든요. 그동안에 외면을 해왔단 말이죠. 외면하니까 어떤 갑자기 심리 과열 상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이 안 서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은 극단적인 분위기에 휩쓸리게 됩니다. 과열될 때는 과열되는 쪽으로 휩쓸리고, 침체될 때는 완전 침체되는 쪽으로 휩쓸리게 되죠. 사실은 이 침체됐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사야 되는데 이때 진짜 안 사요. 그냥 무섭잖아요. 예, 무서우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 기준이 없다는 게 뭐냐? 공부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공부를 해서 자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대로 분위기와 반대로 행동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살 수 있어야, 지금처럼 자꾸 거꾸로 행하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저는 일단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공부. 다른 물건은 여러분들이 외면해도 돼요. 주식, 비트코인 외면해도 됩니다. 그리고 외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집은 외면할 수 없어요. 외면해봤자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외면해봤자 결국엔 나한테 뭔가 귀로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분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건 필수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면한다라고 해서 외면되는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적극적인 대응밖에 없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무주택자분들은 이제 특히 젊은 무주택자분들은 공부하면서 시드머니,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이제 모아놔야죠. 그게 이제 가장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부동산 공부하시려면 일단 매부리 TV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 같은 사람들도 보고, 그리고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매부리 TV 시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부리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부리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